자, 이제 볼게요. 네, 쉬는 시간 다 가졌고 물 좀 자주 마실게. 좀 이해해줘. 모가지가 갈라지면은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남부아시아는 동남아시아와 같이 엮이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좀 거칠게 나눠볼게. 자, 동남아시아가 이제 종교로 들어가면 이제 골치가 아플 거거든. 지금 여기선 별것도 아니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로 들어가면 좀 이제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일단 동남아시아에서 일단 크게만 알아둘게. 문제가 되는 종교가 누구냐면은 그 불교하고 힌두교예요. 의외로 이슬람교는 그 아시아에서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불교하고 힌두교만 아시아에 많이 퍼져 있거든. 오케이? 근데 불교하고 힌두교의 문제점이 뭐냐? 생각해봐. 너네 불교 국가가 많을 것 같아? 힌두교를 믿는 국가가 많을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불교예요. 국가는 불교가 많은데 학생들이 자꾸 지레짐작으로 풀다가 당한다고 하잖아. 힌두교 인구가 훨씬 많아. 왜 그러지? 인도가 인구빨로 이게 밀어버리잖아. 완전. 그죠? 그래서 애들이 통계로 찾을 때 불교하고 힌두교 인구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현상 가끔 있어 버린다. 알겠죠? 그런 거. 식량 작물 도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아마도 옛날 자료를 선생님들이 신뢰하진 않을 거예요. 자, 거기 아시아에다 쓰세요. 쌀 생산량, 거기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세계적 벼농사 있죠. 쌀 생산량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순서로 많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퍼센티지는 안 쓸게. 왜? 지금은 단거나 간단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순서야. 쌀 수출량으로 가보면 이제 중국은 없어져. 인도, 타이, 베트남 순서가 돼. 쌀 수출량은. 오케이? 인도, 타이, 베트남. 타이가 태국이요. 알겠죠? 타이를 태국으로 내더라도 뭐 이거 다른 나라인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밀 생산량으로 그래. 밀은 어디 있었지? 아까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에 있었죠. 기업적 농목업. 그렇죠? 밀 생산량은 중국, 인도, 러시아가 많거든. 중국, 인도, 러시아. 중국, 인도, 러시아야. 중인러 이렇게 쓰면 돼. 중국, 인도, 러시아. 그런데 수출량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러시아, 미국, 캐나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써봐. 그냥 러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가 밀 수출량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쵸. 수출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쵸. 생산량하고 수출량하고 따로 노는 것 같다. 만약에 통계를 보여줬는데 이것만 보고도 눈치를 깔 수 있어. 즉 다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어. 어떻게? 생산량하고 수출량이 따로 놀아. 누구야? 쌀이야, 밀이야? 밀이야. 됐죠? 생산량하고 수출량이 싹 다 아시아네? 쌀이네. 괜찮죠? 혹시라도 그쵸? 식량으로 꼬투리 잡아서 문제를 내더라도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수수는 라틴 아메리카 옥수수는 인기가 없어서 건드리지도 않았어. 알겠죠? 그 다음 오세아니아의 생태 관광과 농목업에 호주의 자원 수출 적었니? 호주의 자원 수출이라고 적어보시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어디 나오느냐?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축에 나와요. 가축. 특히 이거야. 양하고 소를 엄청 수출해요. 얘네가. 양하고 소를 엄청 수출해요. 양하고 소를 엄청 수출해. 알겠죠? 양과 소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자원으로 가면 에너지 자원으로 가보면은 1차 에너지 도표를 만약에 활용해서 문제를 낸다. 기억이 안 나노? 그치. 석탄에서 나옵니다. 자, 석탄 수출량 비율 써줄게요. 석탄 수출량 비율에서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야.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러시아 순서예요. 써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2등쯤 들어간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다가 철광석도 쓰세요. 철광석도 수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가를 한번 예상해 봤을 때 자,
일단 요거부터 보자. 요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금 지도가 자료가 많이 돌아다녀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끄고 얘기해보자. 끄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걸로 보면 되겠다. 자, 여기 있죠? 얘네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냈을 때 제일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지문으로 내든가 아니면은 통계로 내든가, 오케이? 지문으로 내든가 지도로 내든가 어쨌든 이 녀석들 중 하나는 걸린다. 특히 나이지리아 있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내 석유 최다 생산국 요걸로 낼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렇죠? 왜? 아프리카인데 석유면은 중동에 있는 석유 많이 내는 국가랑 일단은 함정 문항 내기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언급했던 북부 이슬람교도와 남부 크리스트교 갈등 요것도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저거 인종차별이 그거 갈등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에티오피아에서는 아까 말했던 저거. 그 플랜테이션 커피에다 플랜테이션으로 낼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에티오피아. 드라켄즈버그 석탄 생산은 그냥 보기만 하시고 지금은 이제 통합사에서 언급한 걸 따라간다는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 가나에 그쵸 또 카카오 생산 있네. 그쵸 그것도 플랜테이션 작물인 거고 케냐에서는 됐다. 케냐는 그냥 넘어가. 케냐는 넘어가시고. 케냐는 그냥 읽기만 하시고 제일 좀 체급 떨어지는 문제고 그 다음에 쌤이 오스트레일리아 자원지도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해놨어. 오스트레일리아 자원지도를 분석을 해놨는데 그것만 이제 쓰셨을 때 자, 잘 나오는 게 뭐냐? 이거 다 외워야 됨? No! 자, 그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건 거기서 석탄이에요. 석탄에서 A번 있죠. 동그라미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햄프턴 브리즈번 근데 왜 거기가 이제 쓰세요. 그레이트 디바인딩 산맥이 지나가요. 그레이트 디바인딩 산맥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뭐 영향가는 없고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이제 지도로 넘어가 볼게. 자, 아까 쌤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쌤이 표시를 해줄게요. 빨간색으로. 그 지도에 페르시아만 보입니까? 이라크,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 나라들 보이니? 요 나라들. 이 나라들이 바다를 하나 끼고 있어. 그게 무슨 바다야? 쥐콩만하게 뭐라고 적혀있니? 페르시아만이라고 적혀있죠? 쓸 필요는 없어. 거기 밑에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 거기 이제 단권화된 지도로 적혀있잖아. 그래서 그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만 밑에 가서 표기를 해봐. 이란, 이라크 동그라미만 치시면 돼. 그럼 거기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이란, 이라크, 카타르,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종교가 있어요. 종교. 오케이, 종교인데 여기서 특히 불교로 되는 애들이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나라들 중에 쌤이 표기해 주는 데를 동그라미를 치든 네모를 치든 해서 분류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계속 볼게요. 그래서 그쵸. 중국, 대한민국, 일본을 국제사회에서는 불교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출제 가능성이 개 낮아요. 알겠죠? 개 낮아요.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 미얀마, 그러니까 섬 쪽에 있는 애들 말고 좀 더 대륙 쪽에 그쵸? 대륙 쪽에 있는 애들이거든. 대륙 쪽에 있는 애들. 섬 쪽에 있는 애들 표시 안 해놨지. 쌤이 일단 이름 불러줄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중국, 그쵸? 아이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체크하시고요. 그쵸?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라타캄. 그쵸? 베라타캄. 베트남,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얘네는 불교에 좀 가깝다. 그럼 이제 이슬람에 가까운 애들이 누굴까? 거기 이제 파키스탄이 있어요. 파키스탄. 이제 이슬람은 다른 걸로 표시하시면 돼요. 파키스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렇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불교다. 그리고 싱가포르 불교로 표시해 놓읍시다. 그리고 필리핀하고 동티모르는 크리스트교예요. 필리핀, 동티모르 크리스트교. 그 정도 이제 하시면 됐어요. 괜찮죠? 이렇게 인문지리랑 자연지리를 포괄할 수 있는 그물망을 우리가 펼쳐서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꽤나 외울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 다음 지도니까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좀 썰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표시해놓은 나라만 봐도 사실 복습이 다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쓰시는데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체크하시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체크하시면 돼요.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나수남.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네를 잘 보시면 되겠다.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는 됐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다 표시했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그쵸, 봐봐라. 쌤이 이 문제를 윈터 때 넣었었는데 한 번 더 재탕하는 거예요. 유효한 문항이라서. 또 뭐가 있지? 그치, 이제 종교. 자, 여러분들이 108페이지로 가시면은 쌤이 종교 문항을 또 따로 분류해 놨는데 거기를 이제 보고 이 문제를 이제 풀 거라는 얘기야. 이게 종교를 가장 극단적으로 얽게 냈을 때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인데 이놈은 어려워서 넣은 거고 이놈은 출제가 빈출이라서 넣은 거야.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자, 요거 별표, 요 문항의 별표. 몇 번이야 이거? 몇 번 아닌데 요 페이지 자체 별표를 치시면 되죠. 이것도 한번 쬐주고, 그치, 인강이라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이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일단은 종교를 먼저 보고 보자고. 종교 성지부터 먼저 보자. 그 지문을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뭐 아예 못 알아먹게 되진 않겠지만, 그죠? 일단 쓰세요. 자, 주요 종교의 성지라고 쓸게요. 주요 종교의 성지. 아우, 손 아파. 오늘 이거 하면은 어느 정도 갈무리 되겠다. 주요 종교의 성지. 쓰세요. 주요 종교의 성지 쓰시면은, 자, 엄마야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이 되게 웃겨. 자, 여기 얘가 원탑으로 잘 나오는 이유는 크리스트교, 유대교, 이슬람 다 성지야, 다 성지. 얘네의 성지야. 그 다음에 메카, 메디나. 잠깐만, 녹화 잘 되고 있나? 한 번 더 확인. 메카랑 메디나라고 적으십시오. 잘 되고 있네. 메카와 메디나라고 적으십시오. 메카랑 메디나. 이게 이슬람 성지, 이슬람. 그러니까 뭐야, 이슬람 성지는 세 개인 거죠, 그렇죠? 성지 개 많어. 왜 이렇게 많어? 얘네가 무역으로 종교를 전파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룸비니와 부다가야. 이거는 불교 성지다. 이거 불교 성지. 룸비니와 부다가야. 그 다음에 바라나시는 이거는 이제 힌두교 성지라면 힌두교. 적으시면 되죠.
괜찮아요? 이 정도 하시면 됐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 힌두교, 크리스트교, 불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도에서 다 분류해줬으니까 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륙별 신자 비율을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요 문제, 요 문제 한번 풀어볼래? 요 문제 풀어볼래? 한번 시작. 풀어보세요. 흐짜. 적했어요? 괜찮죠? 그래서 볼게. 자, 가를 보시면은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이슬람. 나는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불교인데, 그죠? 근데 주요 대륙별 신자 수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골아픈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근데 분류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일단 세 개의 종교에서 약간 분류를 좀 하자. 세 개의 종교. 자, 여기서 힌두교하고 불교가 사실은 이제 보편 종교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힌두교에다 쓰세요. 민족 종교. 여기서 보편 종교적 성격을 가지는 거는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인데, 오케이? 여기서 이제 신자 수를 좀 따져보고 들어가야 돼. 거기다 필기를 해줄게. 문제 풀 겸, 알겠지? 그걸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늦게 발견해갖고 하도 자료가 많아가서 좀 비틀렸네. 자, 어떤 걸 이용하셔야 되느냐? 이 크리스트교는 앞으로 신자 수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가 오히려 신자 수가 늘어날 거야. 왜 그렇지? 왜 때문이죠? 당연히 개발도상국 비율이, 자 생각해봐. 개발도상국 비율이 여기 더 많거든. 여기는 선진국 비율이 더 많거든. 크리스트교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 뭐 신자 수 전망 이런 문제를 냈을 때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계속 비율이 줄어들 거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쌤 잠깐 종교 자료 좀 찾아볼게. 여기 있었는데 완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있다. 여기 있다. 종교 부분만 따로 펴서 좀 볼게요. 종교 그치 72구나 여기가. 주요 종교의 특징. 그래서 보시면 자 한번 쓰세요. 여기 있다. 찾았다. 네. 자 지금 봤을 때 신자수 분포가 인구수 분포를 따라간다고 봐야 돼. 결국 그쵸? 이상의 경향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쓰십시오. 크리스트교하고 이슬람교를 쓴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임. 알겠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임. 그래서 인구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누가 높아요? 아프리카 중에 누가 더 높죠? 인구수. 아시아가 더 높아. 그래서 아시아는 특히 불교하고
힌두교가 비율이 높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걸 한 번 더 분류해 보면은 동남아시아로 만약에 뚫고 들어가. 동남아에서는 그치? 불교 불이흰 불 아까 말했던 이 그다음에 흰 그렇죠? 이렇게 다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리스트교까지 있어서 얘네는 사실은 집계가 아시아가는 얘네 비율이 높은데 집계가 될 땐 다 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표를 볼 때 발견해낼 수 있는 힌트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걸 보고 표를 봐야 되는데 그냥 생짜로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야 한번 죽어봐라 이런 것밖에 안 됐던 거야. 미안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트교 대 이제 이슬람교 응용을 할 때는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오케이? 아프리카에서 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는 쌤이 그림으로 정리해놨으니까 나라별로 정리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 내가 불러줄게 그냥 이거는. 이 지도 있죠. 이거 윈터 때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료 있어. 자 봐봐. 왼쪽부터 적어. 왼쪽에 있는 그 시꺼먼 애가 그 가나 비율 있죠. 가가 지금 이제 그 크리스트교고 나가 이슬람인 거예요. 알겠죠? 이슬람. 가가 크리스트교 나가 이슬람이야.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가가 크리스트교 나가 이슬람. 그럼 이제 나라 불러줄게. 그 왼쪽 왼에 있는 놈, 왼쪽 아래에 있는 놈부터 맨 왼쪽부터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차드. 나이지리아 차드. 가운데 있는 놈이 차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놈이 남수단.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남수단.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놈이 소말리아. 다시 불러줄게. 나이지리아 차드 남수단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차드 남수단 소말리아. 왼쪽부터. 알겠죠?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가 보통은 여기에서 그렇죠. 박빙이 되는 승부처로 나온다. 이거. 아프리카에서 붙는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한 문제를 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별로 따져보는 거예요. 대륙별로. 자, 크리스트교에다가 쓰세요. 크리스트교 여러분들 책에다가 크리스트교 있죠? 기원지가 서남아시아라고 쓰셔야 돼. 기원지는 서남아시아라고 쓰셔야 됩니다. 크리스트교의 진원지는 서남아시아라고 딱 써서 이제 선을 그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프리카로 문제를 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좀 많이 믿는다라고 쓰셔야 돼요. 왜? 아프리카를 낼 때 북아프리카가 그렇죠? 이슬람교 북아프리카를 담당하는 거고 남아프리카를 이제 특히 크리스트교가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안전장치 걸어줘도 뭐 별 문제 없다. 알겠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슬람교회는 뭐라고 써야 돼? 북부 아프리카라고 또 써주시면 좋지.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크리스트교가 좀 이제 위험한데 크리스트교에서 이제 보면은 하고 끝내야 되나? 그럴 것까지는 없겠다. 크리스트교 문화. 자, 일단은 아시아 태피처 이런 거야. 라틴 아메리카가 라틴 아메리카 문항이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보다 신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야. 왜? 선생님 인구빨이 여기가 더 좋다며요. 그렇죠? 신자 수로 봤을 때 여기가 인구빨이 좋다며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 종교별로 따진 거야. 인구별로 따진 게 아니야. 종교별로 따진 거야.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가 오히려 아시아 태평양을 따라잡는다. 왜? 싹 다 카톨릭이니까 그 나라 자체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 왜? 개발도상국이 더 많고 애를 더 낳을 건데 애를 안 낳고 개발도상국이 점차 줄어들 거거든. 오케이? 이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불교하고 힌두교, 불희는 공통점이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서 많다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많다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많다고. 신자 수가 많다고. 동남아시아를 포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신자수를 따져보면은 불교보다 힌두교가 더 전 세계 신자수가 더 많다 라고 따로 표기해 두시면 되죠. 그 정도 하면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시면은 봐봐,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문제가 자료를 따라가는 거야. 맞죠? 볼게. A 봐봐. 어디서 신자가 많아? 유럽에 개 많네? 맞죠? 그 다음에, 저기, 라틴 아메리카에도 체크 무늬가 개 많네요. 맞죠? 그러니까 A가 뭐야? A가 뭐라고 적었어? 서아 뭐라고 적었어? A. 그거 잘했어. B가 뭐예요? 이번에는, 윤영이가 대답해보자. B가 뭐야? 그렇지. 이제 딱 보이죠? C는 이제 남은 거 불교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괜찮죠? 왜? 지금 저 아시아 오세아니아에만 있으니까 이거 보편 종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A 크리스트 B 이슬람 맞지?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이해되셨죠? 1번. 미안해. 저 뭐야. 크리스트교 이슬람이니까. 미안해. 나 저 밑에 거 그림을 보죠. 그림을 못 보고 그림 위에 거 그림 못 봤다. 이제 뭐야? 가가 그렇죠. B. 나가 A인 거죠. 맞죠? 나가 저기 C인 거죠. 그렇죠? 미안해. 그래서 정답은 그죠? 지금 보시면은 헷갈렸어. BC. 그죠? BC인 거죠. BC. 나 저 그래프만 보고 대답했다. 그래서 정답은 BC 4번. 맞죠? 이렇게 본 거다. 오케이? 요렇게. 넘어가 되죠? 이제 보시면은 나머지 넘어가셔서 뭐 이건 불러드렸고 한 문제가 더 있나? 이거는 숙제합시다. 알겠죠? 이거 숙제 처리해도 될 것 같아. 알겠죠? 가나다라가 종교인 거예요. 알겠죠? 가나다라가 종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이슬람, 힌두교, 불교, 크리스트교니까 이걸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숙제가 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 문항 내드렸고 나머지 오시면 이제 우리는 밑에서 이제 109페이지, 110페이지를 풀 거긴 해요. 알겠죠? 109페이지도 숙제를 해오자. 잘 됐다. 뭐 110페이지만 같이 풀면 되겠다. 그래서 109페이지 숙제 내고 그 다음에 117, 116도 숙제로 내자. 117, 116. 117, 116도 숙제로 해오세요.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좀 이제 종합적인 문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볼 건데 우리는 이제 122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122페이지. 여기서는 프린트가 좀 구비가 안 돼 있구먼. 금방 저거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전통 문화 계승부터는 공유해 줄게요. 잠깐만. 공유해서 담자. 퀵쉐어로 태블릿. 오케이. 한 연습 문항만 골라서 담아 줄게. 기다려. 연습 문항만. 요것만. 자, 볼게요 이제. PDF 병합.
simplify for share. 완료. 그다음에 다운로드. 자, 금방 할게요. 4장. 2장, 2부씩, 3부씩 하자. 6, 5, 7. 두 장. 빨리 됐다. 자, 2장씩이죠. 이거 연습용 문제 따로 인쇄해 드린 겁니다. 몇몇은 윈터 때 본 거고 몇몇은 새로 추가했어요. 문제가 구리다고 해서 내가 좀 수정 민원 받아서 수정을 해왔어. 너무 어렵게 됐나 봐. 자, 이제 먼저 볼게요.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부터 여러분들 책부터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 문제 보고 책 볼 거면 그러면 끝나요. 이제 오늘 진도는 끝나고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에서 먼저 공통점 볼게요. 공통점. 내적 요인부터 같이 보자. 발명 보시면은 1차 발명은 괜찮고 2차 발명이 좀 문제가 돼요. 이미 존재하는 것도 발명의 대상이 돼요. 선생님 이미 존재하는 걸 조합하면은 그거는 발견 아닌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발명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밑줄.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에다 쓰세요.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음이라고 딱 박아두셔야 돼요. 발견에다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어쨌거나 발명이라는 거예요. 왜? 사례로 함정낼 거거든. 알겠습니까? 이미 그리고 이제 뭐야? 직접 전파는 뭐냐면은 전쟁, 정복, 식민지배, 선교. 근데 하나 더 쓰세요. 난민 유입. 난민 유입이나 그쵸 이민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민도 직접 전파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자꾸 이제 자극적인 것만 늘어놓으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이라고 쓰시면 돼요.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 그렇죠. 외재적 요인이라고 쓰시면 된다.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 그 다음에 인쇄물, 텔레비전 등 매체를 통해서 그렇죠. 정보와 사상, 관념과 같은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거 갖다 쓰시는데 이것도 외재적 요인이라고 쓰시고 다 외재적 요인인 거죠. 외재적 요인인 거는. 그런데 이제 뭐야? 요거 밑에 있는 자극 전파는 좀 이제 외재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극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맞는데 내부적인 발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화 변동의 외재적인 요인이라고 보긴 힘들다 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볼게요.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접변의 결과에서 공통점 볼게요. 공통점 외재적 요인. 이제 일단은 보기 전에 문화 융합 병존부터 보자. 문화 동화는 요것부터 자
다른 문화의 체계 속에 흡수돼서 정체성을 상실한다가 중요한 거거든. 다른 데에서는 정체성 상실이 없다는 얘기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밑줄. 그 다음에 유럽 문화와 접촉하면서 뭐 고유 문화를 상실한 아메리카 원주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상실했다라는 건 주로 뭐냐면은 어떤 뛰어난 상품이 등장해서 그 나라 상품들을 대체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다. 대체라고 꼭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융합은 지금 이제 위에서 보면 자극전파랑 비슷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문화융합은 외제적인 거예요. 제3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는 외제적인 거야. 왜? 내부적인 발명이라고 제3의 문화를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괜찮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화융합하고 자극전파가 좀 다르다는 거지. 원인 자체가.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죠. 괜찮아요? 그죠?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다른 거. 다음에 다른 거 보자. 다른 거. 어딨지? 다른 거. 나란히 존재한다. 문화병존. 그치? 문화병존에다가 쓰시는데 서로 다른 사회 문화 있죠. 거기다가 자기 문화, 외래 문화가 합쳐졌다라고 쓰시면 되죠. 자기 문화, 외래 문화가 합쳐졌다. 그 다음에 나란히 존재한다 쓰시고, 나란히 존재한다 쓰시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에서 공통점, 셋 다 공통점. 이제 우리 1-2번으로 넘어가서 1-2번. 자, 내재적 요인이나 외재적 요인이나 똑같은 점이 있는데, 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가 요소가 추가되는 건 똑같다. 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는 건 다 똑같다라고 쓰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 접변의 결과에다가 공통점이라고 또 쓰세요. 공통점. 문화 접변은 다 어쨌든 외재적 요인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딱 쓰세요. 항상 새로운 문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딱 쓰시면 되죠. 괜찮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순차적으로 풀어볼 건데 난이도 순서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한번 사례를 찾아볼게요. 찾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응용이 좀 덜 된 문제. 그나마 응용이 덜 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 주고, 오늘 요거 하고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내볼게요. 알겠죠?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모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쌤이 풀어줄게요. 알겠죠? 한두 문제 정도도 풀면 되겠다. 아, 죽겠다. 했니? 아직이야? 좀만 더 해봐.
1모듬, 2모듬 좀 보여줄게요. 자, 1모듬 뭐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1모듬은? 오, 잘 그었네. 오, 그치. 잘 그었어. 문화 동화는 아니고. 잘 체크해줬고. 다음에, 아직, 골랐구나, 벌써.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고르기가. 서아가 감이 좋은데, 근데? X 그은 지점을 봤을 때, 그죠? 오답 근거에다 그은 건 맞아. 유형이 조금 어렵죠, 이거. 그쵸. 자, 같이 볼게. 자, 지금 A 1모든 볼게. 갑국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밑줄. 자, 근데 남의 나라께 유행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갑의 음식이 갑국에서 유행한 게 아닌데, 맞죠? 그죠? 그럼 이것은 뭐야? 문화 공존이 맞아요. 이거 맞아. 왜? 유행했다라는 거는 같이 있었다는 얘기야. 결정적으로 이해되셨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해버렸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유행했다는 건 두쫑쿠가 아니야. 두쫑쿠만 파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죠? 새로운 그 다음에 이제 무열량 음료를 개발한 이모둠. 그렇죠. 얘도. 그래서 그거를 비국의 판매량을 추월함. 그러니까 공존했다는 얘기요. 새 음료랑 전통 음료가 공존했다며. 정답 1번. 2번 볼게. 3모둠과 4모둠에 모두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 3모둠은 이런 거지. 병국이 병국 과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이건 맞아. 이건 괜찮아. 그런데 3모둠이 문화융합은 틀렸어. 왜? 문화융합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스며듦, 알려짐 이것밖에 없는데?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없는데? 윤여가 이해됐죠? 만들었다는 게 없잖아. 뭔가 만들어냈어야지. 자, 그 다음에 1모둠의 발명이 2모둠이 직접 전파. 자, 이거는 아예 근거가 없는데? 그죠? 맞죠? 근거가 없잖아, 이건 아예. 윤혁이 이해됐어? 아예 그냥 뭐 발명이 어디서 발명했다는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모둠에는 자극받아니까 직접 전파는 이미 제껴야 되는 거죠. 그쵸? 자극받았기 때문에. 안 돼요. 3모둠이 문화동화. 이거 틀렸어. 문화동화 아닌데 문화동화는 대체당했다가 들어가야 돼. 유행했다는 대체되었다가 아니야. 그걸 함정으로 낸 거야. 유행했다는 다른 애들을 다 경쟁으로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SNS를 통해서 이제 알려짐. 3모둠이 작성한 내용의 간접 전파. 이거 맞죠? 이거는 맞죠? 예, 알려짐이라고 했으니까 SNS를 통했으면 무조건이지. 그죠? 자, 그런 거. 괜찮죠? 1모둠, 2모둠 자극 전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이거는 그냥 없는 얘기를 갖다 놓은 거죠. 그죠? 괜찮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돼버렸다. 오케이? 이 얘기를 한 거. 나머지를 한 번 더 풀어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시험 범위만큼은 다 봤다는 얘기고, 잠깐만 한 번 더 풀어볼게. 이번에는 경향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풀어오시고 요걸 한번 이제 볼게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어렵지는 않고 한번 풀어보세요. 알고리즘을 추적하기 위한 유형이에요. 알고리즘. 이거 윈터 때 했었어요. 한 번 더 보자는 거. 유형별로. 같이 볼까요? 이제 됐어요? 하고 오늘 마칠게요. 알겠죠?
괜찮아? 학원을 마칠게. 왜 이렇게 의외라는 표정이야. 안 갈 거야 집에? 장난이야. 자 볼게요. 유정이 풀었나? 아직 별 풀었나? 좀만 더 기다려 줍시다. 서아는 풀어졌나? 서아가 좀 오. 아 왜? 알았어. 안 볼게. 일단 맞았어. 훔쳐봤기 때문에. 자, 별게 아니고, 자, 봐봐요. 문화 변동에, 자, 봐봐. 겹치는 걸 발견하면 된다는 건데, 새로운 것을, 자, 볼게. 문화 변동에, 그쵸.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가? 아니오라고 하면은 직접 자극이에요. 그쵸? 쓰세요.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가? 얘라고 하면 그건 발명, 발견이죠. 그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직접 만들어내는 거. 직접 발견. 그쵸? 직접 전파 발견.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밑에 거 얘로 가면은 남은 게 발명 자극이잖아. C가 겹친다. C가 겹치잖아. 그지? 그리고 봐봐. 그러니까 A, C, B, C로 가면은 C가 겹친다는 얘기야. 그리고 밑에 B, D, A, D로 가면 D가 겹치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이제 봐봐.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니까 발명은 아니고. 그쵸?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이라고 했을 때 자극 전파는 아닌 거잖아. C는 직접 전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얻어 걸린 게 A는 자극 전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외재적 요인이 자극 전파 이래서 많이 틀려. 이해되셨나? 윤혁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지금 이제 뭐야? C가 직접 전파, A가 자극 전파 찾아냈고. 똑같이 했을 때, 자, 새로운 것을, 자, 이제 D가 겹치는 부분으로 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거 발견 아니잖아. 그쵸? 발명이잖아. 맞죠?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직접 전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D가 발명이니까 B가 발견.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정답이 허무하게 나와. 자, A는 자극 전파인데 고유한 놀이를 배운 거는 그게 무슨 자극 전파야. 땡.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다. 자, 이게 어떻게? 그쵸? 발견이야. 발견이 아니지,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춤이 확산됐대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 전파 아니야? 그쵸? 근데 직접 전파, 자국으로 인터넷이면은 간접 전파죠.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거죠. D로 나타난 문화 요소가 B를 발생시킨다. 이게 A에 해당한다. 이러면은 자, D는 뭐야? D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발명인데 발명이 직접 전파로 인해서 그쵸? 좀 복잡하게 설명하네? 그쵸? 어딨어? 발견을 발생시키면은 그것을 자극 전파로 본다고? 말이 틀렸죠. 발견하고 엮이면 안 되는데. 정답은 다 틀렸으니까 5번. 괜찮죠? 이렇게. 정답 5번.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된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풀어오시면 숙제가 충분히 완성이 되겠죠. 그쵸? 공부량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국사 교재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진도는 오늘 끝냈고.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집에 갑시다. 조금 빨리 끝냈어요. 문제 풀 시간 하나 줄여가지고. 수고하셨어요. 어때? 괜찮아? 감이 좋아 보니까. 중간고사 때